얼마 전에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스펙이 아주 뛰어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대신 좀 진솔함, 책임감 이런 걸 보여준 다른 지원자를 뽑은 회사가 있대요. 그때 인사 담당자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스펙은 뭐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성품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서 바로 성품의 힘,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성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있죠? 성품, 인간다움의 본질과 인생의 자산, 제2강. 이걸 바탕으로 성품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꿀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요. 이 시대의 성품이 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인지 그걸 좀 명확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그리스어 차라스인에서 왔는데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이 각인된 고유한 특성, 이걸 말하는 거죠. 아, 새겨진 거군요. 네, 그래서 핵심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내적 품성,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고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바로 그 일관성, 상황이나 이익,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 일관성이라는 부분, 그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자료에서도 이걸 명확히 구분했잖아요. 네, 그렇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성격은 뭐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지만 성품은 정직하냐, 거짓되냐처럼 가치 판단이 가능한 내면의 문제라고요. 정확합니다. 성격은 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더 타고나는 경향이죠. 성격이 급하다거나 느긋하다거나 하는 거예요. 아, 기질은 타고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바꾸기가 좀 어렵죠. 반면에 성품은 예를 들어 조용한 성격이지만 용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아, 그리고 습관도 있죠. 일찍 일어나는 것 같은 행동의 반복인데 이것도 성품 형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성품 자체는 훨씬 더 깊은 개념이죠. 그렇군요. 성격, 기질, 습관 다 다른 거네요. 그럼 여기서 제일 희망적인 부분은 성품은 기질과 달리 우리의 어떤 선택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점이겠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품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개발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성품 논의의 가장 핵심이고 희망적인 부분이죠. 네, 그 차이는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성품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 물론입니다. 성품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정체성의 뿌리 역할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침반이 되어주죠. 나침반 역할. 네. 그리고 관계 측면에서는 모든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장기 연구 있잖아요. 거기서도 결국 행복의 핵심은 좋은 관계였고 그 좋은 관계의 밑바탕에는 신뢰, 즉 성품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아, 관계에서의 신뢰. 정말 공감이 되네요. 그럼 조직이나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회나 조직에서는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근간이 됩니다. 단순히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영향력 말이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세월호 참사나 코로나19 팬데믹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 차이가 바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요즘 왜 스펙보다 성품을 더 중시하는지도 바로 이와 연결돼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은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고 또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성품은 개인의 행복과 성공은 물론이고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진정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럼 이 중요한 성품은 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아까 기질처럼 타고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게 흥미로운데 연구에 따르면요. 타고난 기질 같은 선천적인 요인은 약 20%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20%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나머지 80%는 후천적인 요인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정 환경이나 사회 문화 같은 환경적 요인이 한 50% 정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 또 크고 작은 선택들, 이런 것들이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와, 80%가 후천적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만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네요. 자료에서 넬슨 만델라나 간디 같은 분들이 인생 후반기에 성품에서 큰 변화를 이룬 예를 든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사람은 쉽지 안 변한다고들 하는데 그 통념에 좀 도전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성품은 평생에 걸쳐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좀 실질적인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3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식과 성찰이에요. 지금 내 성품 상태가 어떤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이걸 좀 솔직하게 파악하는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목표 설정과 계획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을 좀 길러야겠다 싶으면 대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딱 3초만 기다려보자 같은 아주 작은 실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목표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 실천과 습관화입니다.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내면화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롤모델을 정하거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좀 교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자료는 조언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성품이라는 건 일관된 내적 품성이고 성격이나 기질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평생 가꿀 수 있다는 점이네요. 개인의 삶이나 관계, 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는요. 어쩌면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바로 이 성품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아, 오히려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다. 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성품은 결국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더 나은 성품을 위해서 오늘 당장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